좋기로 소문난 강원도 인제의 물맛을 찾아 떠나봤습니다. 봄이 오는 길목에서 만날 수 있는 물, 인제 미산리 고로쇠와 우리나라 3대 약수로 손꼽히는 개인 약수를 소개합니다. 호주로 이민을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와 고향인 강원도 동해에 정착한 김영훈, 이지연 부부. 매일 싱싱한 재료를 구입해 맛있는 요리를 만들고 싶어 동해에 자리를 잡았다는데요. 소박한 행복이 있는 김영훈, 이지연 부부의 맛있는 식당을 찾아봤습니다. 평창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역의 어르신 22분의 자서전을 써드리고 책으로 출간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대를 뛰어넘는 특별한 우정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완성한 어르신들과 학생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월 25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명수입니다. 요즘 같은 때는요, 정말 마스크 착용을 필수로 해야 되는데 그렇죠. 마스크 구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런데 앞으로는 마스크 구하기가 좀 수월해질 거라고요? 맞습니다. 코로나19가 정말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면서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이런 말까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내일 0시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네, 이에 따라서 마스크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출이 금지가 되고요. 네. 생산업자의 경우에는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또 마스크를 생산하는 업체는 하루 생산분의 절반 이상을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또 공적인 홈쇼핑과 같은 공적인 판매처로 신속하게 납품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잘 이행되게 되면요, 앞으로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구하는데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기대를 걸어봅니다. 맞습니다. 코로나19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는데요. 네. 마스크 대란 그리고 줄서기 등이라도 사라질 수 있도록 정부와 생산 판매 업체들이 모두 다 협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화요일 소식은 이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요정 이현희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원 365 소식요정 이현입니다. 2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보니까요, 봄비가 내리더라고요. 진짜 날씨도 조금 따뜻해진 것 같고요. 봄이 바로 너무 느껴져요. 맞아요. 그렇게 추웠던 겨울이 어느새 지나가고 네. 따뜻한 이 봄이 다가온다는 걸 보면서 네. 참 계절이 신비하구나를 느끼고 있는 요즘인데 자연의 신비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요즘 같은 날에는요, 정말 건강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또 환절기에는 무엇보다도 건강 잘 챙기셔야 되는데요. 제가 봄도 미리 만날 수 있고요. 건강도 챙길 수 있는 보물을 만나고 왔습니다. 보물 또는 봄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자연으로 함께 만나러 가보실게요. 도대체 어떤 물이길래 산 넘고 물 건너서 만나게 되는 걸까요? 여기 물은 더 달콤할 수밖에요. 물 좋기로 소문난 인제에서 만난 보물, 물 마시러 가보실게요. 지난번 아이템 조회수 많이 나왔어요. 그죠? 아, 그래요? 근데 엄청 맛있게 먹었더만 내가 다 내 덕이고. 역시 먹는 건 이연이더라고. 근데 저는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해주고 어디 갈 때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오늘 아이템 뭐예요? 오늘은 물이 좋은 데로 가려고. 물 좋은데? 나로 충분하잖아. 저로 충분한데 왜 저러시는 어디 건지 간다는 모르겠어요. 거예요? 자신감이죠. 예. 좋은 물이 있어. 물을 찾아가요. 아, 그래요? 그러면 좋은 물 찾아서 나도 좀 물 관리 좀 해야겠다. 립스틱 한번 바르고요. 물 관리 들어갑니다. 열었던 강물이 풀린다는 우수가 지나면 만나게 되는 그 물. 오늘 아침부터 제작진이 저한테 물 좋은 곳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근데 인제 고로쇠가 지금 철이죠? 네, 지금 이제 우리 마을에도 이 고로쇠 수액 채취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물맛 좋은 고로쇠 맛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맛도 보고 또 현지에서 가서 이렇게 가셔가지고 이물 나오는 거. 물 맑은 방태산으로 고로쇠 수액을 찾으러 갔습니다. 아직 산에는 눈도 채 녹지 않았지만요, 봄은 오고 있는데요. 자연이 준 선물이죠. 이 겨울이 끝날 무렵 봄의 길목에만 만날 수 있는 고로쇠 수액. 근데 만나러 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나와. 그래도 찾긴 찾았나 봐요. 맞아요. 같이 열심히 여러 개 뚫어가지고 칼칼칼 나오는 우리 고로쇠를 맛있게 드시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좀 지치신 것 같아요, 연희 씨가. 많이 지쳤습니다. 예. 산이 숲속에서 자라는 고로쇠나무. 수액에는 당 성분이 풍부해 시원하고 달달해서 이맘때 많이 찾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뚫으면 바로 나와요? 뚫어봐요, 하나. 약간 이렇게. 좀 그래서 이렇게. 경사가 진 경사가 채로? 약간 이렇게 지게 이렇게 해서 뚫으면은 바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나무야 나 목마르니까 물 좀 예, 줘. 한번- 나무에 작게 구멍을 내고 됐어요. 물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호수를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한두 이게- 방울씩 떨어지면 오늘 저녁에나 물배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가장 달고 신선한 수액을 맛볼 수 있다는데요. 2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 채취한 고로쇠 수액은요. 그야말로 자연이 준 최고의 웰빙 음료입니다. 이렇게 나무마다 호수로 연결돼 한 곳으로 모이게 되는데요. 나무에서 한두 방울이 뚝뚝 흘렀는데 모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야, 생각보다 많이 모였네요. 그러니까 많이 나올 때는 이 큰 통이 하루에 3번씩 찬다고 해요. 마을의 보물인 만큼 관리가 아주 철저한데요. 마을로 가져가기 위해 차로 옮겨갑니다. 이제 이 신선함 그대로 전국으로 보내질 예정인데요. 방태산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고로쇠 수액, 비가일 살균 처리로 더 깨끗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고로쇠 마을로 더 유명해진 인제 미살리. 30년 이상 된 고로쇠 나무에서만 채취해 최고의 맛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또 택배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맛볼 수 있어 좋고요. 또 추운 겨울 살림에 보탤 수 있으니 더 고마운 물입니다. 몇 개씩 집어넣어요? 12개요. 저도 열심히 도와드렸습니다. 일 잘하시는데 아까 그 천공작부터 어떻게 좀 이쪽으로 저를 스카우트 하시더라고요. 근데 먹기 전까지는요, 이게 일반 생수 같아 보이거든요. 그러게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투명한 페트병을 사용하는 이유가 그 물에서 받은 나무에서 받은 것을 그 신선함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보시고 드시라고 저희는 투명한 페트병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나무에서 나온 물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깨끗하고 투명한 이제 미살리 고로쇠 수액입니다. 진짜 투명하지 않습니까? 네. 맛도 좋을 것 같은데 기대가 되네요. 그러게요. 근데 사무장님, 저 일은 일대로 하고 산도 갔다가 산에 가 산 물 3방울 먹었나 봐요. 여기서 물을 엄청 보는데 물 맛을 못 봤어요. 여기서 조금 짜증이 났어요. 예. 너무 목말랐거든요. 아니, 노한 것 시키시고 같아요. 예. 물 좀 주세요. 죄송합니다.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우리 고로쇠수에 고로쇠 완샷! 원샷. 일단 이렇게 다 받아오니까 향긋한 향이 나거든요. 꿀물 같아. 제가 직접 받아와서 그런지 더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 그래요? 물이랑은 진짜 전혀 다른 느낌이에요.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고요. 이온 음료 같은 느낌이에요. 궁금한데요? 약간 어떤 그 맛이 있나 봐요. 그러게요. 이 집 물맛 맛집이네. 더 열심히 일하세요. 일 더 해야겠다. 더 안 그래도 먹으려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전에는요 저희가 열심히 고로쇠를 채취를 해서 마셔봤습니다. 근데 아쉬운 게 고로쇠는 진짜 이때만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계절 내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물은 어떤 물이에요? 그건 또 원하세요? 원하죠. 원합니다. 약수 좋아하시나요? 약수요? 그럼요. 좋죠. 산에 그러면, 올라가면 약수 한 딱 먹고 내려오면 그게 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약수인데 천연기념물 제531호로 지정된 개인 약수. 한번 맛보러 가실까요? 왜 빨리 안 가요? 출발해야지. 성격 급한 저는 빨리 떠났습니다. 개인산 중턱에 위치한 약수를 찾아 산길을 오릅니다. 걷기만 해도 저절로 건강해지는 길인데요. 약수를 마시기도 전에 운동을 제대로 하게 되더라고요. 주차장에서 한 40분 정도? 아니에요. 한 1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1시간 걸어가야지만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산을 정말 탈모 작습이 잘하셨네요. 이날 추웠거든요. 네. 이렇게 높은 산에 진짜 약수가 있는지 의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온통 물 천지인데 여기 물 마시면 안 돼요? 곰 같아. 몰래카메라 아니죠 오늘? 이상한 것 같아. 저렇게 고생하면 꿀 마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괜히 스포일러 기분이 들더라고요. 내가 먼저 가서 스케치하고 있을 테니까 이걸로 찍으면서 오세요. 난 먼저 가서 스케치할 테니까. 심지어 야, 카메라 네, 찍어줘요. 카메라 무거울 텐데 생각보다. 리얼 혼자 갔어요. 예, 예.
감독님을 찍으시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카메라 감독이었다니까요. 웬일이래요? 점점 멀어져. 정신이 나갔었거든요. 정말 가버리셨네요. 했어요. 이 세상 정신이 아니다. 이거 쉬고 있는 거잖아요. 멈췄네요. 잠깐 너무 힘들었거든요. 예. 그래 원래 물이라는 게 사람 몸에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정말 했는데 기억도 안 나요. 먹을까 몸에 좋은 물을 먹자고요. 그래서 난 지금 몸에 좋은 물을 마시러 가고 언제 있는 가시는 거예요. 거예요? 천천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힘들어도 좋은 물을 마시기 위해 가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지만 숨은 차지만 괜찮아요. 내 몸은 좋은 물을 마실 수 있어요. 내가 골로새를 먹어서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내려올 때는 약수물을 마시고 건강해져서 내려와야지. 근데 너무 힘들다. 와우. 너무 힘들더라고요. 보기만 해도 다시 쏟아지는 것 같아요. 길 잃어버리는 줄 힘내세요, 연희 씨. 맞아요. 힘냈습니다. 진짜 좋은 거 맞겠죠.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눈도 그대로 쌓여 있더라고요. 얼었어요. 보세요. 아이고. 개자가 열 개자에 어질 인자를 써서 어짐을 여는 물이다 해서 너그럽다, 관대하다 아니면 자기의 생각하고 다른 생각도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능력 엄청 좋죠. 그래서 이걸 드시게 되면 엄청난 너그러움과 관대함과 덕이 쌓이는 물이 될 겁니다. 그래요? 이 물은 복 받으신 분들만 드실 수 있는 물이에요. 근데 지금 덕이 없으신가 봐요. 지금 목말라 죽겠는데 개가 빨리 먹으러 리얼입니다. 리얼. 드디어 제가 개인 약수에 도착을 했습니다. 고생하신 우리 리포터님. 설탕물 없는 탄산수예요. 오! 이렇게 높은 곳에 약수가 샘솟고 있는 게 신기한데요. 보시면 보글보글거리는 게 보이시죠? 신기하네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다량의 철분이 함유된 탄산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개인 약수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약수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 개인 약수 해발이 몇 미터인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엄청 올라오셨죠? 네. 약 1시간 정도 걸어오셨잖아요. 네네네. 그 해발이 1080m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한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약수라고 해서 한 가지 최고의 약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칼슘이라든지 칼륨, 마그네슘 등 다양한 미네랄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성분 검사 결과 가장 그 좋은 미네랄들이 다량으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약수라고도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하늘 내린 인제에서 자연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보물은 바로 물이었습니다. 나무에서 흘러나오는 고로쇠 수액, 달콤하고 상쾌한 한 잔의 봄이 느껴지는 맛이고요. 신기하면서도 몸에 좋은 개인 약수, 맛도 효능도 최고입니다. 따뜻한 봄날 인제로 건강한 물 마시러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네, 인제하면 뭐 하늘이 내린 선물, 하늘이 내린 자연이라고 하는데 오늘 연희 씨가 만나본 건강수가 그야말로 오염되지 않은 자연이 준 선물 같았어요. 맞아요. 고로쇠 이야기를 먼저 할까 하는데요. 나무에서 물이 나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 맛이요. 이온 음료 같고요. 비타민 음료 같이 굉장히 달달하면서도 갈증을 싹 풀어주거든요. 네. 사실 그때 먹고 나서 너무 좋아서 네. 그날 이후 택배 주문했죠. 아, 주문하셨어요? 오늘 올 거예요. 오늘 올 거예요. 그리고 또 연희 씨가 네. 진짜 고생해서 맞이한 맞아요. 그 개인 약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확실히 좋은 물이라 그런지 쉽사리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네. 산 중턱에서 이렇게 보슬보슬 올라오는 그 탄산수였잖아요. 맞습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너무 네. 힘들긴 했지만 막상 올라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개인 약수 같은 경우에는요. 인제 4대 약수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보시면 뽀글뽀글한 게 굉장히 또 신기하기도 그게 신기했어요. 하고요. 예. 맛도 탄산수 같은 그런 맛이에요. 아, 요게 올라가 보세요. 근데 표현을 어떻게 할 수가 없네. 한번 올라가셔가지고 직접 네.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연희 씨의 그 물 이야기 잘 만나봤고요. 이어서 동해에서 온 소식 전해드릴까 합니다. 우리의 정겨운 이웃 이야기인데요. 동해시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면서 행복하고 재밌게 사는 부부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남다른 사연이 있는데요. 호주로 이민을 갔다가 네.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셔서 동해에 정착했다고 하거든요. 어떤 특별한 사연이 숨겨져 있는지 주인공 부부를 함께 만나보시죠. 동해시 동해동에 위치한 어느 식당. 주방에서 오늘의 주인공 김영훈 씨를 만났습니다.
그가 이곳에서 일식집을 운영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는데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성대라고요. 이게 자연산인데 지금 이제 사시미거리 준비하는 거예요. 초밥용으로. 그러니까 잡은 지 뭐 하루나 이틀 지난 것들. 활어는 식감이 그냥 쫄깃쫄깃한 거고 숙성을 시키면 이제 여기 생선에서 이제 맛있는 맛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초밥엔 그게 더 잘 어울려요. 왜냐면 살이 부드러우니까. 고등어나 이런 조그마한 생선들은 다 이렇게 가운데 뼈를 제거해가지고 쓰는 게. 지금은 좀 많이 이렇게 대중화가 돼가지고 요리사들한테 편견도 많이 보는데 저가 1개월 동안 해도 되게 좀 뭐랄까 사회적 편견도 많았고 별로 이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대우가. 너무 막 그러니까 좀 고달프다? 나와서 막 늦게까지 일하고 쉬지도 못하고 이런 게 너무 고달퍼가지고 그냥 좀 호주라는 데를 가면은 좀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뭐 좀 근로 이런 복지 같은 게 잘 돼 있으니까. 새로운 삶을 쫓아 호주로 떠났던 영훈 씨. 그런데 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걸까요? 항상 그 요리 배울 때도 꿈이 이제 뭐 항상 아침에 그 바다 같은 데 가서 장을 봐가지고 그날 나오는 생선, 철에 나오는 야채들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요리를 만들고 싶었던 꿈이 항상 있었는데 그래 어떻게 해보자 하던 결심을 내려가지고 강원도 이제 어차피 고향이 또 제가 또 영월이고 그러니까 강원도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됐습니다.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오랜 꿈을 실현하기 위해 고향 땅으로 돌아와 동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서 요리를 하는 이 시간이 바로 그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죠. 사케요. 정종, 사케? 그러니까 정종, 한국. 이게 이제 쌀 그 잡내 없애주고, 잡내 없애주는 역할을 하고요. 다시마는 이제 밥이 더 맛있어지라. 초밥할 때 꼭 이렇게 넣어요. 재료 하나에도 의미가 담겨 있고 나름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모든 재료가 조화롭게 얽혀야 맛있는 요리가 되는 거죠. 밥이 익어갈 동안 또 다른 요리를 시작하는데요. 달군 팬에 마늘과 호박 등 각종 채소를 넣고 볶습니다. 이번엔 무슨 요리를 하는 걸까요? 이게 자연스러워 나게 되고. 이거 좀 더 넣으면은 이게 일본 라면이 저희 집은 좀 틀려요. 그러니까 호주에서 배운 식. 네, 그러니까 이게 호주에서 배워가지고 온 일본 라면. 이게 일본 정통 라면집 가면 이렇게 뭐 야채 볶아갖고 안 해주거든요. 너무 일식을 똑같이 하면은 일본 음식이 짜고 좀 너무 느끼하고 진하고 막 그러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호주 사람들도 잘 먹고 한국 사람들도 잘 먹고 중국 사람들도 잘 먹고. 네. 호주에서 배우고 한국에서 만드는 일본 라면 드디어 완성. 영훈 씨의 남다른 이력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독특한 요리인데요. 진하고 고소한 육수 한 입이면 빈속을 뜨끈하게 채워주고요. 먹음직스러운 고명이 가득 올려져 풍미를 더합니다. 마지막으로 요 탱탱하게 살아있는 면발까지 진짜 맛있어 보이네요. 이제 초밥을 만들 차례. 여기도 비법이 있죠. 초대리도 이제 저희는 시커먼 이유가 흑설탕. 비밀은 흑설탕이었네요. 이제 배합초와 밥을 잘 섞는데요. 여기서도 특별한 비법을 찾으셨나요? 바로 선풍기입니다. 겨울에 선풍기는 왜 틀어두신 걸까요? 밥을 처음에 덮으면은 밥에서 습기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습기가 나오면은 초가 그걸 침투를 못해요. 이걸 이제 식혀주면서 하면 초가 훨씬 밥 안에 잘 스며든다. 이제 재료 준비는 끝. 초밥을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적당한 크기로 밥을 뭉치고 고추냉이 살짝 발라서 회를 살포시 올려주면 금세 먹음직스러운 초밥이 탄생합니다. 영훈 씨는 매일 아침 새벽 시장에 나가 신선한 재료를 구입해 사용합니다. 평범한 요리를 평범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건 숨은 노력과 정성. 라면에 모둠 초밥까지 드디어 2가지 메뉴가 완성됐는데요. 요 고운 빛깔 좀 보세요. 정말 맛있어 보이죠? 처음에는 영주권이 목적이었으니까
뭐 여자를 만나야 된다, 뭐 결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없었고요. 근데 이제 영주권을 받고 모든 거 영주권을 받고 나니까 마음이 이제 좀 여유가 생기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때 뭐 가게 그때 이제 같이 일하던 꼬맹이 애들이 막 자기들끼리 어떻게 아는 사람 뭐 언니 좋은 언니 있으니까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해가지고 호주에서 만나가지고 네 그냥 급하게 서둘러서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호주에서 만난 특별한 인연, 바로 아내입니다.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이라는 소중한 결실을 맺었고요. 지금은 귀여운 아들 시우까지 행복한 가족이 됐습니다. 영훈 씨의 얼굴이 환해지는데요. 아내 지연 씨가 아이를 안고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부부가 함께 가게를 꾸려왔는데요. 육아에 전념하느라 바빠진 지연 씨가 잠시 운영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훈 씨 혼자 가게를 지키게 됐는데요. 오늘은 그런 남편을 응원하기 위한 깜짝 방문. 2살 배기 시우는 가게가 마냥 신기한가 봐요. 애 낳고서는 이제 거의 혼자 보니까 거의 나오기가 좀 힘들어서 집에만 있어요. 거의 애 보느라고. 그래서 좀 혼자 고생을 좀 많이 하죠. 둘이 하다가 아빠한테 올까요? 영훈 씨가 시우를 안아보는데요. 이 두 사람 영 서먹서먹합니다. 부자 사이가 이렇게 어색할 수가 있나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영훈 씨는 매일 새벽 시장에 나가 재료를 준비해 가게를 열고 밤 12시가 돼야 문을 닫는데요. 이렇게 바쁜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가면 시우는 이미 꿈나라로 떠난 뒤. 그래서 부자가 함께할 시간이 부족했던 거죠. 가족을 위해 일하는 아빠의 마음을 시우가 언제쯤 알아줄까요? 왜 땡깡이야? 왜 땡깡이야? 왜? 아이의 투정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빠. 영훈 씨에게 가장 어려운 건 요리도 가게 운영도 아닌 육아. 시우야, 아빠랑 좀 더 친해지길 바라. 부자가 둘만의 시간을 가질 동안 지연 씨는 오랜만에 두 팔을 걷어붙이고 청소에 나섰습니다. 아내의 손길이 스치니 테이블이 금세 말끔해지네요. 행복하고 평화로운 일상이지만 요즘 지연 씨에겐 딱 한 가지 걱정이 있다고 합니다. 건강을 좀 잘 챙겼으면 좋겠어요. 한국에 와서 아무래도 호주보다는 좀 술을 마시는 빈도가 좀 많아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좀 늦게 결혼도 하고 늦게 애도 좀 낳는데 건강 관리를 좀 잘해서 아기를 위해서 좀 그런 거를 잘 해줬으면 좋겠고 항상 고생한다고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한국에서 호주로 다시 한국으로 먼 길을 돌아 고향 땅 강원도에 정착했습니다. 소박하고 단란한 일상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임을 동해에 살며 느끼고 있죠. 마지막으로 영훈 씨의 바람은 뭘까요? 일단은 와이프한테 뭐 어려운 결정 내려가지고 한국까지 와줘서 고맙고 그리고 또 우리 애기 낳아줘서 고맙고 그리고 우리 아가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와줘서 고맙고 그리고 아빠로서 뭐 완벽한 아버지가 되지 못하겠지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좋은 아버지가 되도록 노력하고 가정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가족 여러분. 싱싱한 재료로 맛있는 요리를 하고 싶었던 영훈 씨.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찾아온 곳이 바로 동해였습니다. 부부가 함께 문을 연 가게에서 그들의 꿈은 매일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소박한 행복이 담겨있는 이곳에서 오래도록 웃음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부가 만드는 음식을 쭉 보니까요. 뭔가 평범한 듯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네. 이제 호주로 가셔서 일식을 배운 다음에 한국 와서 만들고 계신 건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재밌네요. 그렇죠? 저는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이유가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그 오래된 꿈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화면을 보니까 표정도 너무 밝아 보이시고 좋아 보였습니다. 맞아요. 사실 음식이 정성을 더 담고 행복하게 만들어야 그 맛도 더 맛있어진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주인공 부부가 만든 음식들이 더 맛있어 보였던 것 같거든요. 귀여운 아이와 함께 오래도록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시길 바랄게요.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50분이 막 지났습니다. 오늘은 경북 포항으로 떠나볼까 하는데요. 포항에 가면 마을 언니들로 구성된 착한 카페가 운영 중에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좋은 원료로 만든 건강 음료 그리고 쿠키를 만나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요. 이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따뜻한 나눔까지 실천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포항 언니들 만나러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살림살이 전문가들이 모여 동네 살림에 나섰습니다.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고민을 담아 좋은 재료를 착한 가격에 제공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동네 사랑방이 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고민하는 이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인 동네 언니들의 정체를 지금 공개합니다. 삼 분 뒤 도착. 지금 감. 나도 바로 앞이야. 오늘은 나도 거둘게.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는 몰라도 메시지 한 통에 순식간에 모여든 언니들. 대체 어딜 그렇게 비장하게 가시는 건가요? 금방 하지. 빨리 할 수 있겠지? 오케이. 도착했다는 물건의 정체는 바로 레몬. 익숙하게 레몬을 손질해 무언가를 만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뭐 만드시는 거예요? 레몬을 착즙해서요. 생강하고 적당량을 배합해서 진저 레몬청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이 음료로 매장에서 나갈 예정입니다. 동네에서 만나서 아이를 같이 키우고 언니 동생처럼 지내는 협동조합 조합원입니다. 협동조합. 그렇습니다. 이곳은 포항시 용흥동에서 10년 넘게 함께 지내온 이웃 주민들이 모여서 만든 협동조합 카페입니다. 저희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같은 동네에 살다 보니까 아이들도 같이 키우게 되고 생협활동도 같이 하면서 저희가 한 15년 정도 같은 동네에서 살거든요. 그래서 그 인연으로 저희가 생협에서 배웠던 사회적 경제라든지 함께 사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우리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었어요. 소비자 협동조합 활동을 통해 배운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예비마을 기업인 카페를 시작하게 된 동네 언니들. 공정무역 커피를 사용하고 유기농 설탕과 싱싱한 재료로 수제청을 만들고 또 쿠키와 빵도 매장에서 직접 구워내는 등 좋은 먹거리 제공을 첫째 목표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용흥동 동네 언니들은 왜 협동조합 카페를 만들게 됐을까요? 우리 아파트가 좀 오래된 아파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많은 편에 비해서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한 편이거든요. 동네에서 오래 살고 싶어서 사실은 이런 공간을 만들려고 여러모로 서로 고민도 해보고 의견을 나누다가 카페만큼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있겠냐. 그래서 일단 카페를 만들기로 결정을 했고요. 이런 카페를 만들고 보니까 저희 같은 그 중년 주부들이 실제로 사회 진출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편의점에라도 아르바이트라도 하려고 하면 저희 나이 제한이 걸려서 안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해야 될까요? 좋은 일자리를 함께 만들고 운영하게 되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지연이 어서 와요. 어서 와. 일로 갈게요.
동네 사랑방으로 카페만한 곳이 있을까요? 누구나 찾아올 수 있고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이곳에서 이웃들은 더 자주 인사를 나누고 소통할 수 있겠죠. 또 자녀를 키우는 동네 엄마들이 경력과 시간을 구애 없이 일할 수 있는 듬직한 일자리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함께 모여 꾸려나가는 협동조합 카페. 저마다 느끼는 장점들도 있겠죠? 없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많이 했는데 같이 모여서 일도 하고 웃고 떠들기도 하고 해서 그런 것도 좋고 뭐라 그럴까 이 공동체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 이렇게 다 키워서 사회로 내보내고 일자리가 없는 현실에서 이를 좋은 조건으로 해서 좋은 사람들과 동네 분들과 함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하게 된 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조금은 한가하기 마련인 카페의 오전 시간. 카페 한편이 시끌시끌해졌는데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고 따라 그린 다음에 이제 다 그렸으니까 빼야 되겠죠. 빼서 친구들이 못 보게 한 다음에 이 그림을 내가 그린 그림을 맞추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모여 노는 건 줄 알았더니 전문 강사와 함께 새로운 보드게임을 배우고 즐기고 있었는데요. 협동조합 카페에서 보드게임이라 어떻게 하게 된 걸까요?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수능을 하고 너무 힘들었으니까 힐링을 하기 위한 힐링 타임으로 보드게임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매달 성인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1회 정도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데요. 세대 간 소통이 잘 안 되는 것이 사회적 문제다 보니까 보드게임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강좌를 열고 있습니다. 예비 마을 기업으로 시작한 동네 언니들의 카페는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풍서사! 솜사탕! 미안, 잘못 그렸네. 이렇게 즐거워하는 친구들을 보니 이런 강좌를 왜 진행하는지 알 것 같죠? 동네 분들을 만나고 함께 모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싶기도 하고요. 함께 배우고 우리 동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싶어서 월 1, 2회 정도 강좌를 기획하고 있고 어린이 식생활 강좌, 미술 강좌, 보드게임 또는 대안생리대 만들기 그리고 솥바늘 질 등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웃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작품 전시, 게시판 공유 등 주민들을 위한 편의 공간을 제공하는 동네 언니 협동조합 카페. 무엇보다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직접 만들어 제공하는 카페인 만큼 동네 이웃들의 사랑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카페는 재료가 좋아요. 가격도 싸고 맛도 좋고. 동네 엄마들이 이제 애들 다 키워놓고 경력도 단절되고 하는데 일도 하고 해서 참 보기 좋고 이웃집에 놀러 오는 것처럼 참 편안하고 좋아요. 아이들도 어른들도 더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용흥동을 살려나갈 야무진 언니들. 앞으로의 꿈과 계획도 꼼꼼하게 세워두셨겠죠? 더 오래 즐겁게 일을 하려면 또 수익도 나야 되니까 원래는 온라인 판매 좀 고민을 해보고 도전을 해보고 싶고요. 또 지금 새로 시작한 건 뭐냐면 행사 세팅을 해주는 일을 지금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일에 좀 더 공부를 해서 조금 더 사업체를 키워가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동네 꼬마들부터 그 노인층까지 모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카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60, 70이 되어도 여기서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유지하면서 그런 카페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날 살던 동네를 보듬고 다듬어 이웃들과 더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언니들이 뭉쳤습니다. 공정무역 커피와 수제청, 수제 쿠키가 있는 곳, 편안함과 따뜻한 환대가 있는 곳, 동네 언니들의 카페로 놀러오세요. 용동은 우리가 지킨다. 동네 언니 파이팅!
인생의 황혼기, 누구나 한 번쯤 내가 살아온 인생을 글로 써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새 실천하는 게 있어요. SNS를 하는 건데요. 사실 SNS를요, 일기처럼 쓰는 건 아니지만 메모를 좀 적어놔요. 그러면 그날에 제가 했던 것들, 제가 겪었던 감정 이런 거를 네. 적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는 자서전은 아니지만 그냥 책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이연희의 미니책 이런 걸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SNS를 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 감회가 좀 새로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죠. 영희 씨가 옆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 저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학업의 기회가 많이 부족했던 지금의 7, 80대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직접 자서전을 작성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나 대피를 막기자니 또 비용도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역의 학생들이 발벗고 나섰다고 합니다. 평창의 한 고등학교에서 네.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자서전을 쓰고요. 책으로 출간 그리고 출판 기념회까지 열었다고 하는데요. 어찌된 사연일까요?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내 주변에는 자서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내가 때로는 부러운 적도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사업을 해줘가지고 나도 자서전을 갖게 돼서 무척 기분이 좋고 고맙습니다. 내 얘기를 이 책으로 이렇게 써서 내줘서 아주 저한테는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동네의 평범한 어르신들의 평범하지 않은 삶의 이야기들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평창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역의 22분의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모아 한 권의 자서전을 완성했는데요.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걸어온 길을 글로써 써내려간다라는 거, 이거를 우리는 자서전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이 자서전을 직접 쓰기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거를 10대 친구들이 쓴다면 어떨까요? 우리 어르신들의 이야기를요, 10대 친구들이 써내려갔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이야기인지 평창으로 한번 가볼까요? 주인공들을 찾아 평창의 한 고등학교를 찾았습니다. 겨울방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학교에 나와 토론에 한창인데요. 토론의 주제는 다름 아닌 얼마 전 친구들이 힘을 모아 발간한 자서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 우리 어르신들의 인생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써내려가면서 좀 어떤 거를 느꼈어요? 저희와 함께 참여해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책에 있는 이야기들을 모두 다 보고 나니까 저희가 직접 경험할 수 없는 시대 상황을 더 잘 떠올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 어르신들과 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이 활동을 통해 많이 배우고 할머니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아가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수업 시간에 그 비경쟁 상호 토론도 하는데 이런 걸 토론 활동에서도 되게 많이 활동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애향심을 키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애향심을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 지역의 어르신을 찾아서 또 지역의 어르신의 삶을 보고 배워서 꼭 그렇게 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모티브를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그 살아나가는 힘 이걸 좀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야, 여러분, 우리 어르신의 자서전 이 책을 쭉 읽고 나니까는요, 우리 친구들의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의 역사가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이 자서전의 주인공 우리 어르신들을 한번 직접 만나러 가볼까요? 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서전의 첫 번째 주인공 황완섭 어르신 댁을 방문했습니다. 아우, 우리 어르신께서 아까 전에 그 책의 주인공이셨구나. 그죠? 아유, 어르신, 여기 친구들이 오늘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네, 저희가 이제 올해 초부터 쓴 자서전이 이제 책으로 나왔거든요. 오늘 어르신분한테 오늘 책 드리러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아이, 고마워. 아, 이 책이 벌써 나왔구나. 오늘 날씨도 춥고 그런데 이렇게 우리 집까지 찾아줘서 고마워. 응? 언젠간 자서전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은 했었지만 막상 이렇게 책을 받아드니 어르신은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우리 친구들이 내용을 좀 잘 담은 것 같으세요? 예, 내 어릴 때 그 학교 다니면서 힘들었던 일하고 그다음에
군에 가서 월남 파병했던 얘기들 다 자세히 나왔네요. 할아버지, 저희가 저번에 들었던 그 공부 얘기요. 그때 어렸을 때 공부 되게 잘하셨는데 그때 경제도 안 좋았고 가정 형편도 안 좋았다고 했는데 어땠어요 그때? 잘 담았네요 책에. 그 당시에는 네. 중학교 때부터는 등록금, 입학금이 돼 있어서 입학금이 그 당시에는 상당히 그 입학금을 마련하기 힘들 때여서 우리가 평창 초등학교를 나올 때 200명이 나왔는데 약 한 3분의 1, 그러니까 한 70명 정도가 중학교를 들어갔다고. 그렇게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황원섭 어르신은 전쟁과 가난, 베트남 파병 등 파란만장했던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학생들에게 꺼내놓습니다. 이제는 추억이라 말하는 인생의 발자취들을 말이죠. 우리 어르신의 그 수많은 인생의 에피소드 중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여기에다가 좀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어떤 이야기들이 좀 기억에 유독 남으세요? 내가 어린 7살 나이에 6.25 사단이 나가지고 피난 갔던 일. 그 다음에 피난을 갔다 와서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 가장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인데 그때 그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들어갈 때 그렇게 어렵게 들어갔던 일. 그 다음에 군대를 가서 가정이 어려우니까 월남을 가면 전쟁 수당을 준다 그래가지고 월남의 파병을 지원했던 일. 그 세 가지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일. 고마워하니까 나도 이걸 오래 기억하겠지만 너희들도 이런 것을 알고 앞으로도 이런 좋은 일에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은 좋은 일에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젊은 날에 그런 추억이 있었으면 좋겠어. 책이 나왔을 때도 굉장히 뿌듯하지만 우리 어르신의 얼굴을 보고서 직접 전달을 하면서 더 뿌듯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직접 어르신께 전달해드리고 나니까 좀 기분이 어때요? 일단 쓸 때는 할아버지의 내용이 엄청 길다 보니까 축소시키느라고 되게 힘들었는데 이제 다 완성시키고 나서 드리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그동안의 고생이 좀 날아가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친구가 할아버지와의 인연이 손주라고 들었어요. 더욱더 특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땠어요? 이번에 작업하면서?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그 인생 이야기를 자주 들어서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는데 이번에 자서전을 쓰면서 뭐 월남전 파병 가서 있었던 뭐 자세한 이야기라던가 아니면 학생 때 겪었던 그런 고난과 역경을 자세하게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알게 되면서 할아버지도 굉장히 용감하시고 존경스러운 분이셨다. 그런 것도 알게 된 것 같고요. 우리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어르신을 한번 만나러 가보려고 합니다. 무려 자서전의 주인공이 22분이나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이 아리랑을 기가 막히게 부르시는 할머니를 또 한번 만나러 가보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우리 친구들이 또 이제 선물 가져왔어요. 우리 어르신한테도. 생애 최고의 선물을 받은 김선녀 어르신. 처음 학생들을 만났을 때만 해도 오늘 같은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난 이렇게 책이 돼 나올 줄은 몰랐지요. 그래 전 선생님들이고 학생들이고. 우리 할머니 그 자서전 제목도 아라리에 실린 삶이에요. 자서전 제목이. 제가 듣기로도 우리 할머님이 그 아라리를 그렇게 수하게 아주 잘 부르신다 그러던데 한번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하죠. 자, 박수! 600마디기 폭폭에 무너져 육지에 평지가 된대도 평창 국민 여러분들은 만변지를 맙시다. 벌써 좋다! 할머니 시집살이 하실 때 강냉이밥도 많이 태워 먹으시고 그랬다고 그때 얘기해 주셨는데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이 집에 오니까 강내리 밥을 하라는데 앉혀놓고 9시고 밥이니 많이 하잖아. 근데 이 뭘 불을 때다가 조금 또 이래 열어보면 물이 있어. 그러면 또 이제 물이 없도록 불을 때니까 밥이 다 탄 거라. 고마워요, 학생들. 언제든지 학생들을 내가 잊지 않을게. 내가 산 동안에는. 응? 우리 친구들과 함께 따라다니다 보니까 정말 바쁜 시간을 쪼개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정말 참여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업이 다 마무리가 됐는데 좀 어떤 보람을 느낄 수가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 할머님께서 소중한 추억들을 저에게 알려주시고 직접 글로 써내려간다는 거에 대해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고, 그리고 단순히 기억, 추억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기록물로 남겨서 모든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고 할머님께도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뵀던 분이라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많은 거를 몰랐었고, 이 활동을 통해서 할머니에 대해 좀 더 많이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온전히 그의 삶에 동화되어 한 권의 책을 완성해내는 일.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세대를 뛰어넘는 특별한 우정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완성한 어르신들과 학생들 모두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저 학생들 나이 때는요, 공부 하나 하는 거 가지고 정말 어렵다 막 투정 부리고 그랬었는데, 네. 우리 학생들은 시간을 쪼개서 어르신들 직접 찾아뵙고요. 네. 이야기 청해 들었고, 청해 들은 내용들을 글로 작성해서 출판까지 완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박수가 나와요. 칭찬받을 많이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적게는 3명이고요. 많게는 5명이 한 조가 돼서 네. 22분의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담아봤는데요. 이게 분량이요. A4 용지 208장이래요. 이게 말이 208장이죠.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그렇죠. 네네. 또 받아보신 어르신들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또 우리 예. 학생들이 만들어준 거라서 더 기쁘지 않았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거든요. 이 작업을 하면서 세대 간의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더 의미 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우리 어르신들과 학생들이 더 자주 만나고 또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길 네.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생방송 강원 365 소식요정 이현희 리포터와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 저는요, 자연이 주는 봄을 만나봤습니다. 사실 물이라는 게요, 우리가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거고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하는 거잖아요. 네. 건강을 위해서 좋은 물을 마시자고요. 네. 오늘 고로쇠 소개해드렸는데요. 고로쇠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맘때만 먹을 수 있는 네. 겁니다. 자연이 주는, 나무가 주는 고로쇠 한번 드셔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제가 힘들게 올라간 인제 약수. 거기 진짜 너무 힘들었지만 네. 맛은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이게 천연기념물 513호로 지정되어 있고요. 예. 제가 올라가면서 글귀를 봤는데 엎혀 올라가서 두 발로 내려온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네. 그만큼 많은 의미가 있겠죠. 정말 건강에 좋다는 의미가 있을 그렇죠. 텐데요. 예. 여러분들도 날씨가 조금 더 따뜻해지면요. 산행 준비하시고요. 봄을 느끼러 한번 약수로 한번 떠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건강수로 건강 한번 챙겨보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 더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예고 나갑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관광객들이 줄어든 요즘 관광 1번지 강릉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 주문진 시장은 어떨까요? 100% 자연산만 취급하는 주문진 어민수산시장을 비롯해 지난해 말 새롭게 정비해 문을 연 수산물 좌판 풍물시장, 그리고 요즘 한창 가격이 내렸다는 킹크랩 시세는 어떤지 주문진 시장을 이끄는 상인들과 구경도 하고 싱싱한 해산물을 구입하는 관광객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2년 전 타지에서 영월로 귀농해 딸기를 키우면서 제2의 새로운 꿈을 만들어가고 있는 오세영, 이면지 씨 부부. 최근 영월군에서 시설 채소 분야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겨울딸기 재배를 시작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오세영, 이면지 씨 부부의 귀농 이야기와 함께 딸기 재배 현장 담아봤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강원도에서도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춘천은 확진자를 확인 후 의심 환자들을 바로 자가 격리 조치시키는 등 발빠르게 확산 방지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침투로 인해 급변한 춘천 시내 모습과 각 분야에서 확산 방지에 힘쓰는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정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코로나19 있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19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면서 개인 위생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개인 위생에 대한 불안감도 갖고 계실 텐데요. 특히나 공중 화장실에서 만날 수 있는 이 비누로 손을 씻는 것에 대해서도 네. 많이 걱정하시고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혹시나 네. 감염자가 이 비누를 사용했다면 비누 표면이나 이 비누 받침대에 네. 바이러스가 남아있지는 않을까.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맞습니다. 비누로 인한 손씻기 사실은 안전하다면서요? 그렇죠. 비누의 성분이 염기성인데 이 염기성이란 물질이 단백질을 녹이지 않습니까? 네. 다행인 게요. 이 바이러스의 대부분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바이러스에 오염된 비누라 하더라도요, 거품을 내서 30초 이상 손 씻기를 하신 후에 물에 이렇게 씻겨 내려진다면 사실은 굉장히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30초 손 씻기 네. 모든 분들이 말씀하는 거가 그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이러스에 올바르게 대응하는 방법은 기본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을 제대로 씻어주시는 거. 두 번째는 기침하실 때 꼭 소매로 가려주시는 네, 거. 맞습니다.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모이는 장소는 되도록이면 피하는 것. 이 세 가지 잘 지키시면서 코로나19 위기에 아주 현명하게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